미래를 여는 세계교육 현장,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박준영입니다. 오늘 먼저 찾아가 볼 곳은 배움을 꿀처럼 달게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교육 현장인데요.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이세계 특파원 연결해보죠. 이세계 특파원. 네, 이세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하임토렌 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꿀을 듬뿍 찍은 과자를 건네받는 아이들.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입학식 날 나눠주는 이 과자의 정체는 바로 히브리어의 알파벳 22자다. א', שזה התחלה של כל האותיות, וזאת ת' שהיא האות האחרונה. ביניהם יש כמובן למד, לאו דווקא, נותנים, אם הם צריכים, אם אין מספיק מורים, אז לוקחים גם צעירים. אם יש מספיק, אז לא לוקחים את החדשים. 유대인에게 배움이란 꿀을 바른 과자처럼 달콤한 것.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낳은 비밀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네,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세계 특파원, 오늘 방문할 이스라엘 교육 현장의 심층 취재 주제 무엇인가요? 네, 오늘의 심층 취재 주제, 바로 아이들이 어떻게 배움을 꿀처럼 달콤하게 느낄 수 있을까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 중 배움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과연 이를 우리 학교에 그리고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취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현장 취재를 위해 이세계 특파원이 이스라엘에서 거주하며 공부하고 있는 헌재군의 일상을 집중 취재했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지금 헌재군의 집에 와 있는데요. 곧 헌재군을 따라 하임토렌 초등학교로 함께 갈 예정입니다. 따라오시죠. 여느 유대인 아이처럼 꿀바른 과자를 먹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한 헌재는 올해로 5학년.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생 유정 역시 이곳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랐다. 그러니까 아빠가 줄 때는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있는데 남았는데. 자,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자. 뜨끈한 국과 밥 대신 딱딱하고 질긴 유대인 전통빵 할라가 헌재는 식탁을 점령한 지는 이미 오래. 아빠는 딱딱한 거 좋은데 질초. 먹불 줘줘. 진짜 이렇게 자르기 힘든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잘라 먹을까? 아니 그래서 찢어서 먹어. 찢어서? 그만하기 힘들 텐데. 이 접시 위에서 이렇게 꿀을 짜 이렇게. 그래야 떨어져도 상을 안 떨어져. 식탁 위에서 오고 가는 질문과 대답도 매일 먹는 한라빵처럼 익숙해진 지 오래. 유대인식의 생활이 아무리 몸에 배었어도 여기서 헌재 남매는 언제나 이방입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둘러싸인 등굣길이지만 학교 가기가 한 번도 싫지 않았던 건 수업이 즐겁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기 때문이다. 남매가 다니는 이곳은 유대인 학교인 하임토렌 초등학교. 유일한 동양인 헌재는 그래서 늘 관심의 대상이다. תרשום הונדה בקוריאנית. יואו! טוב, אני יודע שזה קשה מאוד. 애들이 한국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서 제 이름 썼어요. 두 명씩 짝을 지어 토론이 한창이던 예시바처럼 335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다양한 놀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아이들.
얌전하다는 말을 절대 칭찬으로 생각하지 않는 유대인. 적극적이다 못해 보는 사람 정신까지 쏙 빼놓던 아이들은 수업 종이 울리자 그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שלום לכולם, יש כמה... את המתכת, למשל אלומיניום, קוראים לה אלומיניום, את המתכת נחושת קוראים לה נחושת. למה לכולם לא קוראים ברזלים? אני. בסדר? זה אצבע בלבד. אריאל. עופרה. יפה מאוד, אריאל. אמרתי לה. שלך, עידו. שהן נמצאות בתוך אבנים, עם כל מיני חומרים. האם אתה יודע בתוך מה הן נמצאות? בואו נתוך ברם על 10. שב יפה. אין טכנולוגיה מתוך. רגע. להכניס. אריאל, שב טוב. 질문의 홍수 속에서 선생님 눈에 띄기란 하늘의 별 따기. מצוין. למה? כי הוא... בתוך מה הן נמצאות? עוד כמה... 쏟아지는 질문을 모두 받아주다가는 도저히 진도를 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무려나 팔을 바꿔드는 아이부터 받쳐드는 아이까지 아이들의 질문은 도무지 멈출 줄을 모른다. 원래 이렇게 수업 시간 이렇게 시끄러워? 애들 질문도 알고 싶은 거 물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을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하려고 해요. 선생님은 더 질문을 하라 그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걸 더 대답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막 손도 들어라 막 이래요. זה טוב מאוד שהילדים משתתפים, הם מספרים סיפורים מכל מיני דברים שהם לומדים בעולם שלהם. סך הכל המטרה היא שהם ייהנו ויספרו מה שהם יודעים וילמדו בכיף. 질문과 토론을 끌어내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걸까? 그 비결은 교사의 수업 방식에 있었다. אבל זה לא משהו שהתייחסנו אליו. אז בואו נשמע כן. משקל שונה מצוין, נשמע את החוק. 긍정과 격려의 말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수업. 그 결과 아이들은 한 사람당 평균 8번의 질문을 쏟아냈고 수업에서 소외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יש מורים, גם אני כזה, שאוהבים לגרות את התלמידים. זאת אומרת, ברגע שאתה שואל שאלות, אתה גורם להם לחשוב ונותן להם לדבר. זה שכל אחד צועק, כן, להפעיל את הראש, לא לתת להם משהו שהוא מוכן, אלא משהו שהם קצת יחשבו עליו, ואז זה מגרה אותם. זה העניין של אני, זה צריך לדעת לעשות סדר, אבל זה אז, מפה זה בא. 네, 보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도록 소리치거나 시끄럽게 떠들어도 제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긍정과 격려의 말을 해주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질문을 통해 이해하고 배우는 방식이군요. 혹시 이런 수업 방식 외에도 아이들의 질문을 더 이끌어내는 활동이 있습니까? 네, 하임토렌 초등학교 교실로 다시 돌아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탈무드에는 만약 학생들이 말없이 듣고만 있다면 앵무새를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는 말이 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고 마침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배움은 꿀처럼 달다고 말하는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다. וכל אחד כתב בעצם מה השאלה שלו לתחילת השנה, מה ההתלבטות, מה הדאגה שלו. אוקיי? כל אחד. מה השאלה שלו? האם אני אצליח בלימודים? אני אוכל להסתדר? כל ילדים. כל הילדים. 현재 거 있어. 현재는 뭐라고 썼어? 학교에서 잘 생활할까? 친구들이 많이 있을까?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있을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아이들은 언제나처럼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해답을 찾아낼 것이다. 하임토렌 초등학교에서는 매해 새해를 맞아 아이들 각자가 질문을 적어 교실 뒤에 붙여줬군요. 여러 방법으로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원동력도 바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궁금증을 토대로 취재해 나가는 시간, 바로 이세계 특파원의 현장 동행 루포입니다. 그럼 바로 취재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주어지는 그룹 과제를 위해 집을 나서는 헌재. 오늘은 친구 엘리란의 집에서 모이기로 한 날이다. 벌써 며칠 전부터 도서관을 오가며 숙제에 대해 토론 중인 헌재와 친구들. נגיד, נכון בהשתלוי יש שלבים, איך עושים פלדה, היא עשתה, ממה פלדה עשויה וזה. ובן, כי אמרתי אבא של בן. איך עושים את החומרים צריך בשבילה.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לא, אז נעשה, 마치 아이들의 예시발을 보는 듯하다. לא, זה בסדר. אם הם עובדים, אני רואה שהם עובדים ומתארגנים, אז זה לא מפריע לי. אם הם עושים את העבודה ברצינות. אז הם מתלהבים קצת, כי הם ביחד, הם מכינים, מארגנים משהו ביחד, אז הם מתלהבים. אבל זה בסדר, זה לא מפריע לי. כי כולם משתפים פעולה וזה יותר מהיר וזה. בקבוצה, כי זה נותן יותר שיתוף פעולה ויותר מידע וכל אחד נותן את החלק שלו. 이스라엘의 학교는 이 방과 후에도 아이들이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과제를 주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공부를 위해 시끄럽게 하는 것이라면 전혀 제지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질문의 원동력은 방과 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헌재군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아이들은 방과 후 남는 시간에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는데요. 헌재군의 일상을 좀 더 취재해 보겠습니다. 헌재가 사는 동네의 문화센터. 시간이 넉넉한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날도 아이들은 각자 선택한 프로그램의 수업을 듣기 위해 하나둘 문화센터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ילדים שלך, מה הם לומדים כאן? ג'אז. אמא. ג'אז? למה ג'אז? כי זה מה שהיא בחרה וזה מה שהיא רוצה. היא אוהבת לרקוד. אני לא בטקוונדו. למה אתה מרגיל בטקוונדו? כי אני אוהב את זה ואני חושב שזה אולי ישמש אותי במשהו. 하나, 둘, 셋. 남들이 하니까 해야 하고 시키니까 해야 하는 배움이 아니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건 뭔지 스스로에게 질문한 끝에 얻은 선택이다. 이스라엘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선택을 지원해주는 든든한 시스템. 스포츠, 미술, 음악, 무용, 과학 등 그 종류만 90여 가지로 한 달에 6만 원이면 어떤 과목도 수강할 수 있다. Let's allow them to raise questions, allow them to raise doubts, allow them to look at the world in different ways. And by that, I think you will develop a mind that is not the mind that copies what is written in the book or what happened before, but a mind that could create new things. 이스라엘 아이들은 자신이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90여 가지의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헌재군에게 물어보니 가족 캠핑을 간다고 하는데요. 직접 동행 취재를 해봤습니다. 햇볕 좋은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헌재 가족의 여행 준비가 한창이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손발이 척척 맞는 부자.
적지 않은 짐을 챙기는 헌재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어른스러워 보인다. 이번 여행은 3개월 전 예루살렘에 온 새내기 가족과의 동반 여행. 헌재 가족에겐 올해 들어 벌써 20번째 여행이다. 최소한 2번은 나가요. 한 달에요? 예, 한 달에 한 2번 정도. 티코가 가다가 신호등에 걸렸는데 멈췄어. 타이어에 껌 묻은 거 아니야? 우리 그 사냥을 낚시를 가지고 이거. 올해 지금 너무 이제 한국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그럼 다른 티코 자 티코가 그러니까 똑같은 좀 덤프트럭 그래, 덤프트럭. 왁자지껄한 헌재네와는 달리 적막강산이 따로 없는 이 가족. 가족여행이 낯설기는 아이도 부모도 매 한 가지다. 한국에서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가족 전체 캠핑은요. 나 오늘 아침에 책 읽었지?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이잖아. 양이잖아. 양을 치는 소년이잖아. 도로 한복판을 점령한 양떼가 신기하기도 하련만 아이의 신경을 건드리는 건 따로 있었으니 지독한 냄새. 집과 학원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서일까? 아이는 아직 자연이 낯설기만 하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가족과 함께 오는 곳으로 유명한 유대 광야. 여행이야말로 질문과 논쟁으로 얻은 지식을 지혜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불을 지피려면 적절한 바람이 필요하다는 지식을 배운 헌재. 이 바람도 될까 싶은 의문이 기발한 지혜로 발휘되는 순간이다. 오랜 시간 공들여야 살아나는 불처럼 묻고 답할 수 있는 여유 속에서야 지혜는 비로소 자라나는 법. 뭐 광야 갔을 때 무슨 벌레 있으면 다 알고 저기는 더 위험할 때도 알 수 있고. 책에서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여기 진짜 진실로 보니까 더 잘 알게 되고 기억에 남지. 일단은 학교 보내면 저희가 뭘 공부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야외에 나오면 아이들이 질문도 많아지고 또 그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호기심이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또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거를 또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네. 이스라엘에서 볼 때 교육이 그렇게 뛰어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되어서 이 국제 경쟁력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걸 볼 때 유대인들 정말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자신 있게 세계 무대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초등학교 때 애가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거기에 마음 조이면서 아이들을 통제할 게 아니라 얘가 진짜 활동할 그 20대 이후에 정말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자라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애호하는 우리나라의 불고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대 여기식으로 양념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맛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식으로 살지만 1등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괜한 조바심이 생겼던 것도 사실. 하지만 가르치기보다는 질문하게 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논쟁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교육을 보면 어느새 불안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배움으로 가는 길이라고 유대 광야의 밤은 말하고 있다. 시간의 여유, 그리고 마음의 여유 속에서 스스로 찾아 얻은 진리이기에 그 과정은 언제나 꿀처럼 달고 또 맛있는 법. 끊임없이 인재를 배출해낸 유대인의 힘은 배움은 즐거운 것임을 터득한 그들의 지혜 덕분일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행과 같은 여유 속에서야말로 질문과 논쟁으로 얻은 지식이 지혜로 자라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강근 씨를 통해 지금 당장의 성적보다는 성인이 되어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이스라엘의 교육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세계 특파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교육 현장 심층 취재 주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아이들이 어떻게 배움을 꿀처럼 달콤하게 느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교육 현장을 심층 취재해 봤는데요. 취재 결과 다음에 7가지 사항들을 바탕으로 꿀처럼 달콤한 배움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배움을 꿀처럼 달콤하게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의 교육 현장에서 이세계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송상호 교수님과 오원석 교수님의 교육 현장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두 분의 대답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교육은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보통 수업은 조용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공부가 될까요, 이게?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서로 자기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몸에 배 있는 것 같아서 학교 현장도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몸에 배었다는 말, 저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토론을 시키면 굉장히 주저주저 한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하고는 싶었대요. 네. 이게 과연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몸에 배는 토론 또는 수업 시간에 특히 질문 안 하는 거 어떻게 질문하지 않는 교실 이거는 저도 참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낼 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질문을 해도 평가를 한다. 네. 그러니까 너 틀렸어, 맞았어. 우스꽝스러운 질문, 또 말도 안 될 것 같은 질문들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언제든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교실 분위기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질문 이것은 결국 누구의 판단이냐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아이들 마음속에 이미 그런 판단이 교실 분위기 속에서 겁을 먹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도 질문하면서 이거 제대로 된 질문이야? 네. 또 동료 학생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분들이 현장에서 참 어렵겠지만 혹시 학창 시절 경험을 비추어서 이럴 때 좀 좋았다, 질문 잘하실 때 그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선생님의 격려와 지지, 인정, 칭찬 이런 것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질문을 하는 통로를 열어주지 않을까요? 격려와 지지, 칭찬 그거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사실 같이 이번에 교원 연수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겠다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 자연스럽게 질문도 생겨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그 시끄러운 학교 현장을 좀 기대해 볼까요?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선 대담을 참고하여 해당 교육 방법을 여러분의 수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작성해 보시고 이 내용을 프린트하여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다음에 새 문항을 풀어보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층 취재를 통해 살펴본 세계의 교육 현장. 오늘의 교육 현장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배움은 꿀처럼 달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교육 현장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을 존중하는 이스라엘의 교육 현장을 이세계 특파원과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